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새벽 6시입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다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27일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찍겠다는 사람이 55.7%,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30.3%, 찍을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가 1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5.4%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주 크게 앞서는 거죠. 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김명춘 후보 26%, 없다 모르겠다 23.6%로서 현재로는 박형준 후보가 22.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크게 앞서는 거죠. 20% 이 시점에서. 더구나 오는 금요일, 토요일 벌써 사전투표가 있고, 이번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유권자의 경우에 지지 후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80.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7.7%였다고 합니다. LH 사건이 서울 민심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건데요. 그 다음에 부산 유권자를 상대로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영향을 미칠 것이다. 4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6.9%였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LH는 크다. LH가 가덕도를 영향력 면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64.0%, 즉 64%였고,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29.9%, 반올림에서 30%, 즉 64대 30의 대결, 하프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정권교체론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교체론이 상당히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율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4%, 민주당 27.4%, 부산도 국민의힘 41.1%, 민주당 25.3%. 이 정당 지지율까지 앞서기 시작했다. 두 도시에서. 이것도 정권 교체론이 대세로 가는 듯한 징조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과 부산의 18세 이상 803명씩을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 중에서 약 70%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오세훈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오세훈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더구나 요새 유세를 하면 꼭 두 사람이 붙어 다닙니다. 이 안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누구를 지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세훈 29.2, 안철수 28.3, 박영선 22.4%였지만은 단일화 이후에는 오세훈 55.7, 박영선 30.5로 안 대표 지지율의 대부분이 오세훈 후보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7일에는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의기동무하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 후보가 당선되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훈을 당선시켜야 정권교체 가능하다, 아주 단순 명쾌한 메시지를 보내고, 두 사람이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면서 1시간 보냈다고 이렇게 오세훈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는 참 이런 마음을 터놓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권교체에 완전히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나와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동에서 있었던 연설에서는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있다.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있다 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결합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집합 이미지를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어떻습니까? 윤, 오, 안, 나, 윤, 오, 안, 나, 네 사람의 집합 개념, 근사하지 않습니까? 요새 유세를 해보니까 역시 선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의 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왜 이렇게 이 선거의 의미가 커졌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입니다. 즉, 약속대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헌을 새로 해석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굳이 후보를 내는 바람에 이게 판이 커져버린 겁니다. 이런 무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무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낙연, 문재인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당 총재 역할을 하는 문재인이 만든 거죠. 밤새도록 생각해서 낸 꾀가 죽을 꾀였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밤새도록 생각해서 낸 꾀가 죽을 꾀더라. 후보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보를 안 냈으면 싱겁게 되는 거죠. 왜 싱겁게 되느냐? 아니, 1년짜리 시장 야당이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선거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싱겁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죽을 꾀에서 이런 큰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철수 씨가 작년 12월 하순에 단일화로 가자, 서울시장 단일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바로 선거판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은 문재인 안철수 합작품입니다.